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치입니다. 벨기에는 주로 이런 경치입니다. 이렇게 숲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나무르라는 곳입니다. 나무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르라는 곳은 왈롱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럼 왈롱은 뭐냐 하면은 벨기에는 두 지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말을 쓰는 플랑드르 지방 북쪽입니다. 가운데 브뤼셀이 있고 남쪽으로는 프랑스 말을 쓰는 왈롱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도가 나무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숲이 많습니다. 아르덴느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아르덴느 지방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숲지대로 유명합니다. 아르덴느 지방은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프랑스에 걸쳐 있습니다. 아르덴느 하면은 이 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1940년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쳐들어갈 때 바로 이 숲지대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갑 사단 탱크 한 1000대 이상을 앞세워 가지고 이 숲지대를 통과를 해 가지고 뮤즈강을 건너서 프랑스를 쳤습니다. 프랑스의 옆구리를 치고 배후를 포위를 해 가지고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아르덴느 숲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기갑 분단은 이 숲지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해가지고 아주 허약한 병력만 배치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르덴느 숲으로 지금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평지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덴느에 벨기에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697m입니다. 그게 벨기에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입니다. 벨기에는 그러니까 전국이 아주 평평하다는 뜻이죠. 평평하니까 거기에 목장도 그리고 농작물도 저런 바람을 이용한 풍력방 발전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하기는 딱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배틀필드 오브 유럽이라고 불립니다. 유럽의 전장이다 이거죠. 북유럽에 주로 힘센 나라가 모여 있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요 가운데에 벨기에가 있는 바람에 나폴레옹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냥 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지리적 조건입니다. 산도 없고 큰 강도 없으니까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잘 사는 데입니다. 해서 벨기에를 중심으로 세계사적 전쟁이 많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심을 합니다. 처칠 수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미국처럼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게 발전해가지고 오늘날의 EU가 되었습니다. EU에 가입한 나라가 27개 나라, 대표하는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경제력으로는 GDP 기준으로 중국, 미국, EU 이 3대 경제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브뤼셀이라는 지명이 한국 신문에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브뤼셀에 바로 EU 집행부가 있습니다. EU 의회가 여기 있습니다. 또 나토 사령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책회의를 하면은 주로 브뤼셀에 모입니다. 수시로 정상회담이 있고 외상회담이 있고 재무장관 회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뤼셀이 지금 세계에서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도시로 보입니다. 워싱턴이 아니고 실제로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 수보다 브뤼셀에 있는 대사관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가 지금 현재는 워싱턴보다 브뤼셀에 더 많다고 합니다. 벨기에라는 나라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 한국 사람처럼 단순 구조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벨기에 오면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벨기에는 연방정부, 지역정부 합쳐가지고 정부가 6개나 됩니다. 그런데 벨기에 사람 보고 그 6개 정부가 어디냐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연방정부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18개월 동안 정부 없이 굴러갔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평온하게 잘 굴러갔습니다. 여기는 벨기에 공용어가 없습니다. 벨기에어가 없습니다. 유럽의 27개 EU 회원국 중에서 자기 나라 말이 없는 나라는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몇 나라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고 여기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브뤼셀의 종교 인구를 보면은 브뤼셀이 약 120만 명인데 천주교가 40%, 이슬람이 23%나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4%밖에 안 됩니다. 이슬람이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마 유럽에서 좀 드물지 않을까, 거의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벨기에를 이해하기는 한국처럼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나라, 일민족 일국가 체제에서 살았던 한국인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나라가 벨기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 역사를 보면은 온통 침략만 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좀 서글플 정도로 벨기에 이 지역은 로마 시절에 점령이 되었습니다. 게르만족 세상이었다가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샬레마뉴가 등장했던 프랑크 왕국 소속이 되었다가 그 뒤에 연속적으로 외국 지배를 받았습니다. 부르고뉴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합스부르크, 스페인, 다음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1830년에 벨기에가 독립을 했으니까 벨기에는 역사가 오랜데 국가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역사는 오랜데 이게 국민국가로서 존속한 것은 불과 이제 180년쯤 밖에 안 되네요. 아주 젊은 국가입니다. 오랜 문화와 젊은 국가인 이 벨기에, 침략만 당하던 벨기에가 어떻게 해서 이게 EU의 사실상 수도가 되었느냐, 참 이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EU의 사실상 수도가 브뤼셀입니다. 그런데 벨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프랑스, 독일과 손을 잡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원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벨기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하는데 가만 보니까 철강과 석탄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철강과 석탄이란 이 자원을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관리하면 이거 전쟁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가 출범합니다.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이 프랑스의 장 모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죠. 스테이트맨이죠. 그런 사람은 스테이트맨이라고 합니다. 폴리티션과 구별해가지고.
거기 자라고 해서 EU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개 역할을 한 나라가 벨기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개 나라가 그 민족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선거를 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 혜택을 봐서 유럽 여행하기가 이렇게 간편해졌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것,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획일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루느냐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유럽은 나라가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건데 27개 나라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겠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해보니까 유럽에서 어떤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유럽에서 귀족과 왕족은 자동적으로 군인들입니다. 장교단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부자가 생깁니다. 부자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야 해서 유럽이, 전쟁 많은 유럽에서 민주주의 법치가 정착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세계 전역으로 자기의 제도를 확산시키는 과정, 그게 바로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나무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m 앞에서 좌측 진행하세요. 그리고 회전 교차로에서 첫 번째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라도 그렇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회전 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연방국가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된다. 국경의 차이를 없애야 된다. 사람과 물건과 자본과 정보가 서로 교류하면은 전쟁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 즉 시장이 하나가 되면은 전쟁 안 하게 된다. 그래서 브뤼셀이 EU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두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두 번째 출구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저기에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을 흐르는 강이 뮤즈강입니다. 뮤즈강은 프랑스에서 발원해가지고 벨기에, 네덜란드를 지나서 노르테르담 근처에서 북해로 들어갑니다. 약 900km인데 좁지만은 깊습니다. 유역 면적은 한 36,000평방킬로미터. 이제 뮤즈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후속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벨기에 아르덴느 지역의 아르덴느 수도 그리고 왈롱의 수도를 겸하고 있는 나무르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이 바로 뮤즈입니다. 뮤즈강.